우리가 영어에서 시제를 바꾼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뭐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동사의 형태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시제를 바꿔줘요. 그러면 동사의 형태를 바꿔요. 그 말은 다시 우리가 동사의 형태를 보면 시제가 뭔지 알 수 있어요. 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 형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시제는 총 12개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12시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12개의 시제가 우리가 보면 이제 영어 이제 시험을 보고 학교에서 이럴 때 다 쓰여지는 거는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12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쓰여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 시제 12가지 중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단순 시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순 시제라고 부르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시간을 나타내주는 이렇게 시간표가 있다고 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을 때 과거 시제다 그러면 과거의 요 한 점만 얘기해 주는 거고, 또 현재 시제야 그러면은 현재의 요 한 점만 얘기를 할 거고, 다시 미래 시제야 라고 얘기하면 미래의 한 점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그 시점만 얘기해 주는 거를 우리가 단순 시제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그 단순 시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건 현재 시제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현재 시제는 말 그대로 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재형 동사에는 어떤 애들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비동사 그러면은 am, are, is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주어가 1, 2인칭 복수형일 때는 원형 그대로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 단수형일 때만 우리가 원형에 s나 es를 붙여주는 형태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돼. 그 다음에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현재형이어도 얘가 주어가 누구여도 특별히 바뀌는 거는 사실 없죠. 그래서 그냥 원형 그대로 쓰게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현재 시제를 도대체 우리가 언제 쓸 것인가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는 현재의 사실이나 혹은 현재의 습관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우리가 현재 시제야. 그러면 현재의 습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어제도 예를 들면 어제도 아침에 9시에 일어났어. 오늘도 9시에 일어났어. 내일도 9시에 일어날 거야. 일주일 동안 계속 9시에 일어났고 앞으로 일주일 후도 계속 9시에 일어날 거야. 요 정도거든. 그러니까 이 현재의 습관이라는 건 단순 오늘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쭉 어느 정도는 지속되어질 것 같은 습관이야.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현재도 그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시제로 써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현재의 사실이나 습관을 나타내 줄 때 우리가 주로 같이 쓰는 애들이 누가 있냐면요, always라든지 혹은 뭐 all the time, 그러면 이거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everyday, 매일, 그 다음에 뭐 또는 때때로 라고 얘기해서 sometimes 이런 표현들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거는 일종의 현재에도 약간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습관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얼른 들어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나는 아침에 매일 9시에 일어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게 될 거냐면 I get up at 9 every day 이렇게 쓰게 될 거거든. 그러면 나는 매일 9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의 습관 같은 표현이고, 따라서 현재의 습관은 그냥 우리가 현재 시제로 쓰는 거구나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야. 여기 몇 쪽이냐면 3쪽에 필기하면 될 것 같아. 3쪽.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현재 시제로 쓰는 거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과거의 과거의가 왜 나와?
있구나. 과학적 사실 혹은 불변의 진리, 이런 애들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고 100년 뒤에도 그럴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로 써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에 속하는 애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대충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water boils at 100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물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현재 시제로 써주는 거죠. 혹은 뭐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The sun rises in the east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태양이 늘 동쪽에서 뜨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아침에는 남쪽에서 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주로 현재 시제를 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명언이나 격언이나 속담을 나타내주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00년 전에도 그런 명언이나 격언이나 속담은 통했을 거고 또 지금도 통하고 있고 100년 후에도 통하고 있게 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언이나 격언이나 속담은 그냥 현재 시제로 써주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죠. I heard that the early bird caught a worm.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된 거냐면 나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들었어 라는 표현이거든. 근데 지금 봐봐. 내가 들은 시점이 과거야. 그렇다고 해서 뒤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거의 시점을 이렇게 과거로 쓰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거는 부지런한 사람이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다라는 명언이나 속담이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과거 시제로 쓰면 안 돼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의 시제와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caught가 아니라 catches 이렇게 써줘야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현재 시제를 썼는데도 미래 시제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우리가 대부분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늘 보는 부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뭐 할 때 시험 보냐면 if절, 가정법 하기 전에 if 조건절을 먼저 배우고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시간의 부사절에 접속사가 있거나 조건의 부사절에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 그러해 라는 거거든. 그러면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주는 부사절의 접속사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얘가 그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의 접속사를 살펴보면은요,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 우리가 제일 많이 쓰여지는 거, when,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as도 있고요. 이것도 뭐뭐 할 때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when as, before도 있고요. after도 있고요. 그 다음에
as soon as 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until 같은 표현도 있고요. 또 since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의 부사절의 접속사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조건의 부사절의 접속사는 누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주로 이제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if라든지 혹은 unless라든지 혹은 또 뭐 있을까? as long as라든지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인데요. 얘랑 우리가 같은 표현으로 as far a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in case라는 표현도 있어요. 뭐뭐의 경우에 라는 표현으로 쓰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의 부사절의 접속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내가 미래 시제를 쓰고 싶어도 현재 시제로밖에 못 써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내일 비가 오면 나는 거기에 안 갈 거야. 이렇게 써주는 거야. 내일 비 오면 나 거기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대충 내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미래 시제구나 라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영작할 때 이렇게 쓰는 거야.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오면 I won't go there, 거기 안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미안. 그러면 지금 분명히 내가 tomorrow를 썼는데 앞에는 rains가 스펠링을 왜 이렇게 써놓냐? rains가 됐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뒤에는 앞에는 if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 자리에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는 tomorrow 같은 표현이 있어도 현재 시제인 rains라고 써야 되지만 뒤에는 미래 시제를 써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rains가 아니라 will rain 이라고 쓰면 틀리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있는 접속사가 있는 종속절에서만 우리가 will을 쓰면 안 돼. 그리고 will을 쓰는 것 대신에 뭘 써야 돼? 현재 시제를 써줘야 돼. 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will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주어가 3인칭 단수면 거기에 맞춰서 동사에 s나 es를 붙여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왕래발작 동사라고 부르는 것과 미래 시제 부사가 엮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왕래발착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왕래발착이라는 표현은 왕, 가고, 래, 오고, 발, 출발하고, 착, 도착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에요.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입니다. 그러면 요 왕래발작 동사에 포함이 되어지는 애들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은 go라든지 come, 가다 오다, 그지? 그 다음에 arrive, reach, 그 다음에 live, start도 그런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왕래발작 동사더라 라고 불러. 근데 물론 얘를 미래 시제를 그대로 쓴다라고 해서 틀린 표현은 아니야. 예를 들면 그는 내일 아침에 공항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쓰게 되냐면 그는 내일 도착할 거야. 그러니까 will arrive
at the airport, 공항에 tomorrow morning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요 will arrive 대신에 arrives 라고 써주는 게 더 나은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그냥 he arrives at the airport tomorrow morning 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고요. 저기를 현재 시제로 써도 되는 이유는 여기에 tomorrow 라는 미래 시제 부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은 우리가 둘 다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제는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우린 이제 단순 시제 중에 두 번째 과거 시제를 보도록 합시다. 과거 시제는 조금 더 우리가 간단하죠. 과거 시제라고 부르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사의 과거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동사다 그러면은 was나 were를 쓸 거고 일반 동사는 주어에 상관없이 규칙 변하면 d나 ed를 붙여주는 형태가 있고 또 불규칙의 형태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의 형태를 바꿔주는 애를 과거 시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조동사도 과거형이 있는 상태에서는 과거형을 써주는 게 맞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과거 시제는 도대체 언제 쓰는 걸까라는 거를 기억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과거의 사실이나 혹은 현재의 습관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어제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할 거면은 그냥 그거는 어제의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I stayed up late yesterday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제 부사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앞에도 ed가 붙은 과거형의 동사를 썼구나 라고 얘기해 주면 돼. 얘들아 미안해 여기 현재의 습관이라고 썼는데 선생님 과거의 습관인데 미안해. 과거의 습관. 자, 그 다음에 과거의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까지는 지속되지 않는 습관인데 예를 들면 나는 작년에는 내내 아침에 아침을 먹었었어. 근데 나 지금은 안 먹어. 요런 얘기를 쓸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 ate breakfast every morning last year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나는 작년에는 매일 아침에 아침을 먹었어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사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더 좋은 표현이 있어. 그래서 과거의 습관을 우리가 나타내 줄 때는 이거 말고 다른 형태를 쓰기는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조동사 중에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주는 조동사인 used to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은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주는 또 다른 조동사로 would를 쓰기도 하고요. used to나 would가 들어가면 뭐뭐 하곤 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지금 쓰여져 있는 이 문장도 실제로는 I used to eat breakfast every morning last year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작년에 매일 아침을 먹곤 했어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used to 대신에 우리가 뭘로도
would로도 바꿔 쓸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습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과거 시제보다 used to나 would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가 언제냐면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 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대. 그러면은 1500년이 됐을 때도 과거의 얘기가 되고요. 1600년에도 과거고요. 2300년에도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과거야, 과거보다 더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그냥 과거 시제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장에서 주로 많이 문제가 돼요. We learned that Columbus had discovered America.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우리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다고 배웠어 라는 표현이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배운 시점이 과거고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시점은 더 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과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과거보다 더 먼 과거를 지금 쓰는 것처럼 had, pp를 써서 표현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맞겠지만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역사적 사실이잖아. 과거보다 더 먼 과거라고 굳이 얘기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를 쓰지 않고 그냥 과거 시제로 써서 Columbus discovered America 이렇게 그냥 써주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의 역사적 사실 중에서 우리가 때때로 이거 왜 이러지? 문학적 표현의 일환으로 그냥 그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은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주로 영어로 된 책을 봐야 나오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로만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순 시제에서 세 번째죠. 미래 시제를 한번 볼까요? 미래 시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미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자리가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뒤로 넘겨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지금. 그럴 줄 알았어. 넘겨줄게. 넘길까 하다가 말았슈. 미래 시제는요, 두 가지의 미래가 있고요. 첫 번째는 단순 미래,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곧 일어날 일, 일어나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 미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지 미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훌륭한 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요. 이런 거는 말하는 주어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미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래를 의지 미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순 미래를 쓰든 의지 미래를 쓰든 우리는 둘 다 실제로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서 나타내주는 게 일반적인 미래 시제의 형태예요. 그런데 단순 미래인 경우에는 will 대신에 우리가 뭐도 쓸 수 있냐면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하기로 되어져 있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 요 문장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도 will watch라고 얘기해서 미래 시제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문장에도 will be가 있어서 미래 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한 문장은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고요. 한 문장은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없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는 애는 누굴까? 그렇죠. 1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밤 친구들하고 아바타를 볼 거야. 이거는 친구들하고 약속이 이미 되어져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 미래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얘는 I am going to watch 블라블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게 돼요. 근데 밑에 문장 같은 경우는 저는 미래의 과학자가 될 거예요. 이거는 그저 나의 그냥 의지일 뿐이죠. 진짜로 될지 안 될지 예정이 되어져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be going to 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없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실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미래 시제에서 기억해 둬야 될 만한 게 사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면 안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데 be going to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 be going to는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e going to는요. be going to 다음에 장소가 나오는 경우예요. 이 두 개의 be going to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단순 미래 의미를 가져서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be going to 다음에 장소가 들어가면 어디로 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be going to를 쓰기도 하는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 시제에서 또 하나 기억해 둘 게 뭐냐면 현재 진행 시제가 가까운 계획된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I'm watching the movie tonight 이라고 써놨는데 저 문장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뭐라고 해석을 해줘야 맞을까요? 해석을 하면? 나는 오늘 밤 영화를 보고 있다가 아니라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는 부사와 현재 진행 시제가 이렇게 엮여져 있을 때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가 가까운 계획되어져 있는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미래 시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단순 시제 세 가지를 다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단순 시제 말고 두 번째 묶음인 진행 시제를 보도록 합시다. 진행 시제라는 건 말 그대로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 있는 시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뭐? 선생님이 처음부터 뭐라고 되어져 있어? 동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 말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상태가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행 시제에는 진행 시제 불가 동사들이 존재한다 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진행 시제 불가 동사를 먼저 봅시다.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뿐만 아니라 완료 진행 시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라서 모든 진행 시제를 쓸 수 없는 동사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행시제 불가동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소유를 나타내주는 동사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이 연필을, 이 펜슬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진행시제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게 가지다 라는 뜻의 have입니다. 근데 얘들아 have가 먹다라는 뜻도 있고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먹다나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일 때는 have를 진행시제로 쓰기도 해요. 근데 가지다라는 의미일 때는 진행시제로 쓰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애로 또 어떤 애가 있냐면요. own 같은 애들이죠. 이것도 소유하다라는 뜻이고요. possess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belong to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소유하다, 뭐뭐에 속하다 이런 표현들이고 이런 경우들은, 이런 동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진행시제로 쓰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인지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know는 진행시제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I'm knowing you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애 중에 우리가 think도 있어요. 근데 think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의 의미에서는 진행시제가 가능하고 또 다른 의미는 진행시제가 불가능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think가 말 그대로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니까 I'm thinking about the plan 이렇게는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는 진행시제가 가능하죠. 근데 내 생각에는, 내 견해에는 이런 의미로 쓸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I think she is pretty. 그러면 나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내 견해일 뿐이잖아. 이럴 때는 우리가 진행시제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각동사들 기본적으로 진행시제로 안 씁니다. 우리가 감각동사에 포함이 되어지는 애가 누가 있어요? 예를 들면 look 있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있어 얘들아. look이 아니라 look at, look for, look after, look forward to 이런 표현은 진행시제로 써. 걔네들은 look이 아니라 이제 다른 동사가 된 애들이거든. look이 혼자 있을 때 진행시제로 못 쓰는 거야. 예를 들면 I'm looking beautiful. 나는 아름답게 보이고 있어. 이런 표현 쓰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스트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시제로 안 써요. 근데 테이스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 첫 번째는 맛이 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맛을 보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맛이 나다 그러면은 진행시제 안 돼요. 맛을 보다 그러면은 진행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요. smell이 있어요. smell도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냄새가 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냄새를 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할 때는 진행시제가 안 돼요. 이게 감각동사의 뜻이거든요. 근데 냄새를 맡다 그러면은 이건 진행시제가 됩니다. 이건 동작이야. 그래서 나는 꽃향기를 맡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진행시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감각동사에 들어가는 애 중에 feel이 있어요. feel 같은 경우에 느껴지다 라는 표현이 있고 느끼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느껴지다 라고 얘기하면 요게 감각동사의 뜻이라 진행시제가 안 되고요. 느끼다 라고 얘기할 때는 진행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운드. 얘도 우리가 진행시제로는 쓰지 않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시제로 쓸 수 없는 동사들이 이만큼이 있고 아니야. 사운드는 무조건 들리다만 있어서 얘는 얘는 무조건 진행시제가 안 된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시제 불가동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에게도 어느 진행시제도 쓸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아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행시제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고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현재 진행 시제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비동사를 기본적으로 현재형으로 써주죠. 그래서 am, are, is 쓰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써주는 애를 현재 진행 시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까요? He is running after the woman. 그러면 그는 그 여자를 뒤쫓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표현이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현재 진행 시제는 가까운, 계획된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과거 진행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진행 시제의 형태는 일단 어떻게 되냐면요.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쓰죠. 그래서 was나 were를 쓰시고요. 그 뒤에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해석을 할때 뭐뭐 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이 과거 진행 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제 부사와 주로 함께 쓰여집니다. 예를 들면 혹은 과거 시제의 부사절과 함께 쓰여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슬픈 일일 수 있겠지만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치킨을 먹고 있었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은 When I came home, 내가 집에 왔을 때가 되겠지? 엄마는 먹고 있었어. Eating fried chicken.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was eating 이라는 뭐뭐 하고 있었어 라는 과거 진행 시제가 쓰여져 있고요. 앞에는 보시면은 when I came home 그래서 과거 시제가 쓰여진 부사절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하고 있었던 행동을 나타내 주는 게 과거 진행 시제구나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진행 시제 중에서는요, 미래 진행 시제가 있습니다. 미래에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미래 진행 시제의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will 쓰시고요. be 그냥 쓰세요. will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잖아. 그래서 will 다음에 있는 저 be는 형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그냥 be 라고 남아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동사 원형에 ing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는 I will be eating lunch with him tomorrow. 내일은 그와 점심을 먹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will be eating 해서 미래 진행 시제를 썼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미래 진행 시제는 미래 시제 부사랑 많이 함께 쓰여지죠. 그래서 이 미래 시제 부사에 속하는 애들이 누가 있냐면 우리 위에서 썼던 tomorrow라든지 혹은 next 블라블라 뭐 next week, next day, next night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주로 함께 쓰여지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제 12개 중에 6개를 한 거야 얘들아. 이제 나머지 6개를 조금 쉬었다가 보시도록 할게요.